여러분, 저는 올해 83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지영민이고 평생 환자들을 보며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헬스장에 다니고 공원을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운동은 약입니다. 그러나 약을 잘 쓰려면 체질과 용량, 시간과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는 약을 과용하거나 몸이 회복할 자리를 남겨두지 않은 채 무작정 복용해 왔습니다. 무병장수란 무조건 오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숨이 찰 때 제 호흡 소리가 제 귀에 맑게 들리고 아침에 일어나 몸을 일으킬 때 관절이 매끄럽게 움직이며 점심을 드시고 나서도 졸지 않고 머리가 환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운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식과 수면, 스트레스 조절, 위장과 간의 회복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운동을 오래 해도 수치가 좋아지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운동 강도나 빈도는 높은데 회복과 수면이 부족합니다. 몸은 운동으로 자극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잠드는 순간에 재생을 합니다. 둘째, 운동 직후 보상 섭취로 과도한 칼로리와 가공식품을 넣습니다. 셋째, 아침부터 무거운 식사로 위장과 간이 청소할 시간을 빼앗습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방치합니다. 반복되는 긴장은 호르몬의 흐름을 뒤틀어 혈압과 혈당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네 가지가 교묘하게 겹치면 아무리 좋은 운동도 제 힘을 못 냅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를 바꾸자고 말합니다. 먼저 몸이 회복하는 시간대를 보호하고 소화가 편한 식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꾸준한 운동을 얹으십시오. 저는 80을 넘긴 지금도 매일 걷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호흡입니다. 창문을 열고 3번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십니다. 위장에게 곧 일어날 준비를 하라고 신호를 주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아침엔 가볍게 시작합니다. 과일을 드시는 분은 씹어서 소량으로, 곡물을 드시는 분은 통곡물 위주의 작은 양으로, 단백질은 점심과 저녁에 충분히 배치합니다.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여 과일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가볍게 시작이라는 원칙입니다. 왜냐고요? 몸은 새벽에서 오전까지 배출과 회복을 진행합니다. 그 시간에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을 넣으면 몸은 회복을 멈추고 소화로 돌아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떤 어르신은 매일 아침 달걀과 고기를 충분히 드시고 바로 러닝머신을 뛰었습니다. 땀은 매일 흘렸지만 오전 내내 피곤하고 오후엔 단 것이 당겼습니다. 식사를 점심으로 옮기고 아침은 가볍게 바꾸고 운동은 오전 늦게나 오후로 이동했더니 한 달 만에 하루가 길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운동이 나쁜 게 아니라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운동은 자극이고 음식과 수면은 재료와 작업 시간입니다. 자극만 늘리고 재료와 시간이 없으면 근육도 혈관도 장기도 불만을 품습니다. 그 불만이 피로와 통증, 불면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께 과격한 변화를 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을 평소보다 1시간 앞당기고 아침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점심과 저녁에 제철 채소와 단백질, 통곡과 건강한 지방을 균형 있게 넣으십시오. 그리고 하루 30분 걷기를 시작하십시오. 달리지 말고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걸으십시오. 그 다음 주에는 계단 오르기를 더하고 그 다음 주에는 가벼운 스쿼트와 팔꿈치 대고 버티기 같은 기본 근력을 얹으십시오. 이 단순한 순서가 신체의 시계를 맞춥니다. 저는 제 평생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남긴 한숨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릎이 먼저 항의하고 허리가 강의를 시작하죠. 그럴수록 부드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몸은 채찍보다 리듬에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가볍게 하고 점심을 든든하게 하며 저녁을 일찍 끝내고 밤을 길게 쉬게 하십시오. 여기에 한결같은 걷기와 기본 근력이 더해지면 수치가 아니라 삶이 먼저 반응합니다. 계단을 올랐을 때 숨이 덜 차고
식사 후에 졸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어제의 피로가 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병장수를 향한 첫 변화입니다. 의학은 수치를 다루지만 삶은 체감을 먼저 압니다. 체감이 좋아지면 수치는 따라옵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 그것이 일부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조금만 지키면 여러분은 놀랄 만큼 오래, 그리고 편안하게 걷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회복을 만드는 식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음식의 이름보다 내 몸이 음식을 만나는 상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밤늦게 급히 먹으면 피곤이 되고 낮에 천천히 씹으면 에너지가 됩니다. 소화기관에는 리듬이 있고 그 리듬을 존중하면 같은 재료로도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아침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몸을 깨우는 다이얼인가요? 아니면 몸을 눌러앉히는 무게추인가요? 아침에 기름지고 짠 음식, 설탕이 많은 음료를 드시면 오전 내내 집중력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아침을 물과 가벼운 과일 또는 작은 통곡과 발효식품으로 시작하면 위장은 움직일 준비를 하고 가는 밤사이 처리한 일을 마무리합니다.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사과 반 개를 천천히 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소량 들어간 가벼운 음식, 두부 약간, 삶은 달걀 흰자, 무가당 요구르트 등을 더하십시오. 중요한 건 포만이 아니라 가벼움입니다. 점심은 하루의 중심입니다. 단백질은 이때 충분히 드십시오. 생선, 콩류, 닭가슴살, 달걀, 두부 같은 기본 식재가 좋습니다. 여기에 제철 채소를 넉넉히, 통곡을 적당히, 올리브유, 들기름, 견과류 같은 좋은 지방을 곁들이십시오. 이 구성이 오후의 근력 운동과 회복을 도와줍니다. 저녁은 낮보다 가볍게, 취침 34시간 전에는 마치십시오. 늦은 저녁은 수면의 질을 해치고 수면이 흔들리면 다음날 운동의 효율도 떨어집니다. 저녁을 빼면 배고파서 못 자요. 그렇다면 저녁의 질을 바꾸십시오. 소량의 단백질과 채소, 적은 탄수화물로 구성하면 배고픔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갈증을 물로 해결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가공식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포장지에 길게 적힌 성분표와 달큰하고 강렬한 맛은 단기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긴 시간의 몸은 단순한 재료를 기억합니다. 요리를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씹을 수 있는 정도로만 손질하고 익히되 과도하게 달게 하지 마십시오. 포만감은 빨리 오게 하고 피로감은 늦게 오게 하는 음식이 좋은 음식입니다. 여기에 발효식품이 도와줍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전통적인 발효식품은 위장 안쪽의 숲을 가꿉니다. 그 숲이 건강해야 면역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 소금과 설탕의 과잉은 조심하십시오. 저는 제 환자들에게 입은 즐겁지만 속이 무거운 음식과 입은 평범하지만 속이 가벼운 음식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평생의 식단은 두 번째를 더 자주 고르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날에 첫 번째를 즐길 여유가 생깁니다. 수분은 어떨까요? 물은 미리 마셔야 합니다. 갈증은 이미 늦은 신호입니다. 아침 물 한 잔, 점심 전 물 한 잔, 오후 운동 전후 물 한 잔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한꺼번에 들이키지 마시고 목을 적시는 듯 천천히 마시십시오. 커피는 하루 한두 잔이면 충분합니다. 커피를 사랑하시는 분들께는 식사와 겹치지 않게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커피의 향은 마음을 맑게 하지만 속이 비어 있을 때는 심장을 서두르게 합니다. 그리고 달콤한 음료는 자주 마시면 입은 모르게 몸이 기억합니다. 달콤함의 기준이 올라가면 자연의 단맛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속도입니다. 씹는 횟수를 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는 시간을 길게 잡으십시오. 한 숟가락 내려놓고 숨을 쉬고 다시 한 숟가락. 이 느림은 위장에게 시간을 주고 뇌에게 남은 포만을 알려줍니다. 이 느림을 배워야 운동도 길게 갑니다. 빨리 먹고 빨리 뛰면 빨리 지칩니다. 천천히 먹고 천천히 걸으면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무병장수는 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반복의 정직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이 단순해지고 여러분의 위장이 조용해지면 여러분의 운동은 제 힘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운동은 음식을 이기지 않습니다. 음식이 운동을 완성합니다. 그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운동 그 자체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하루 3040분의 걷기. 둘째, 주 23회의 기본 근력. 셋째, 주 1회의 균형과 호흡. 걷기는 가장 오래가는 운동입니다. 신발을 편하게 신고 어깨를 툭 내려뜨리고 턱을 살짝 당기고 시선을 수평으로 두고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 자연스럽게 흔드십시오. 숨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되 호흡이 급해지면 속도를 늦추십시오. 길을 바꾸고 싶다면 계단을 더하십시오.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한층 먼저 걸어보자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작은 결심의 반복이 근육을 바꿉니다. 기본 근력은 몸을 묶어주는 실입니다. 스쿼트, 벽 밀기,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팔꿈치 대고 버티기 같은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무게를 들기 전에 자신의 몸을 다루는 법을 배우십시오. 10번을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68번을 바르게 하십시오. 바르게 한다는 것은 허리를 꺾지 않고 목을 세우고 복부를 살짝 당기고 움직임의 처음과 끝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 23회 하루 걸러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균형과 호흡은 넘어짐을 막고 마음을 고르게 합니다. 한 발로 서서 양치질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벽을 짚고 익숙해지면 손을 떼십시오. 숨을 길게 내쉬는 연습을 하십시오. 긴 내쉼은 긴장을 풀고 근육의 경직을 풀며 수면의 문을 엽니다. 운동의 시간표를 식사와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벼운 아침 뒤에 산책을 하고 점심을 든든히 먹은 날 오후에는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저녁 늦게 격한 운동은 피하십시오. 땀을 많이 흘렸다고 운동이 잘 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날의 몸이 답입니다. 몸이 부서진 느낌이라면 강했고 부드럽게 탄 느낌이라면 적당했습니다. 통증은 지시입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오면 멈추십시오. 뜨겁게 달아오르는 통증은 오늘은 쉬라는 뜻입니다. 쉬는 날은 뒤로 미루는 날이 아니라 근육이 자라는 날입니다. 수면은 최고의 트레이너입니다. 새로 산 신발보다 잘 잔 밤이 더 큰 기록을 만듭니다. 저는 80이 넘어서야 이 사실을 완전히 배웠습니다. 젊을 때는 운동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려 했지만 지금은 잠으로 운동을 완성합니다. 스트레스는 운동의 적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빼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점심 후 10분 눈을 감고 숨만 세십시오. 저녁 식사 후 10분 천천히 걸으십시오. 전화기를 뒤집어 놓고 차를 한 잔 마시십시오. 이 10분들이 모여 하루를 지킵니다. 건강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결심의 연대입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이 나이에 근육이 커지겠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커집니다. 빨리 커지지는 않지만 확실히 단단해집니다. 단단한 근육은 혈당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관절을 지지하고 넘어짐을 막습니다. 무거운 것을 오래 드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몸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량보다는 빈도와 자세를 강조합니다. 가볍게, 자주, 바르게. 이 세 단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하십시오. 매일의 걸음수, 앉았다 일어난 횟수, 잠든 시간과 일어난 시간, 식사 전후의 느낌을 한 줄씩만 적으십시오. 적는 순간 의식이 생기고 의식이 생기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몸은 따라옵니다. 이것이 제가 83세 몸으로도 꾸준히 걷고 강단에 서는 방법입니다. 운동은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가 목적을 삼키지 않도록 오늘도 몸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긴 시간을 두고 지킬 약속을 맺으려 합니다. 무병장수는 비밀의 묘약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반복입니다. 저녁을 일찍 끝내고 아침을 가볍게 시작하고 점심을 중심으로 먹고 매일 걷고 이틀에 한 번 기본 근력을 하고
한 주에 한 번 균형과 호흡을 점검하는 것, 여기에 물을 미리 마시고 단맛의 기준을 낮추고 포장지보다 재료를 고르는 선택을 보태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잠을 아끼지 마십시오. 잠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강력한 회복입니다. 수치를 잴 때는 겁을 먹지 마십시오. 수치는 여러분을 평가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입니다. 어느 달엔 좋아지고 어느 달엔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는 더 부드럽게, 좋을 때는 더 겸손하게 하십시오. 평생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단 한 줄의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우고 그 다음 채우고 마지막에 단련한다. 비우는 것은 위장과 간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고, 채우는 것은 자연의 단순한 음식을 천천히 씹는 것이며, 단련은 걷고 버티고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어지럽히는 유혹이 올 때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묻습니다. 어떤 날이 좋은 날입니까? 많은 분들이 특별한 일, 큰 행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83세 제 답은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의 피로가 적고, 점심을 먹고 나서도 졸지 않고, 저녁에 산책을 했을 때 무릎이 말을 듣는 날, 그날이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을 많이 모으면 긴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숫자보다 기억이 많습니다. 손주와 걷는 골목의 가을 냄새, 저녁밥 짓는 소리, 낮잠에서 깬 뒤에 맑은 머리, 계단을 오르며 들리는 자신만의 호흡. 이 모든 평범함이 여러분의 오래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로서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질환과 약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조절하십시오. 당뇨, 신장, 간,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식사의 종류와 양, 운동의 강도와 시간, 수분 섭취의 기준을 개별적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은 방향이고, 여러분의 주치의는 지도를 그려주는 사람입니다. 방향과 지도가 만날 때 길이 됩니다. 길은 혼자보다 함께가 오래갑니다. 가족과 친구와 동네의 작은 모임과 함께 걸으십시오. 서로의 발을 맞추고 서로의 호흡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83세 의사로서 약속드립니다. 저도 내일 아침 가볍게 시작하고, 낮에 열심히 일하고, 오후에 걷고, 저녁을 일찍 끝내고, 밤에 푹 자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여러분의 걸음은 더 부드럽고, 여러분의 눈빛은 더 맑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무병장수를 위한 실천 요약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83 평생 환자를 돌본 의사 지영민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을 보며 깨달은 한 가지는, 건강은 비밀스러운 묘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고 단순한 생활의 반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운동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운동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잘 채우는 것만큼이나 잘 비우는 것이 중요하고, 소화와 해독의 리듬을 존중해야만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비우고 그 다음 채우고 마지막에 단련하라. 이것이 제가 83년 동안 지켜온 순서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위와 간이 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아침은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무겁게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먹는 순간 밤새 간이 처리하던 독소의 청소는 멈추고 소화라는 큰 일이 덮쳐옵니다. 그래서 아침은 물 한 잔, 제철 과일 두어 개, 혹은 가벼운 통곡물과 발효식품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복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비움입니다. 점심은 든든하게 채우십시오. 단백질은 이 시간에 집중해서 드시고, 곡물과 채소, 좋은 지방을 함께 드십시오. 저녁은 낮보다 가볍게, 취침 34시간 전에는 마치십시오. 그래야만 위장이 잠드는 시간, 간이 해독하는 시간이 확보됩니다. 소화기관이 쉴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스스로 수리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채운다는 것은 음식을 고르고 물을 미리 마시며 씹는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 안에서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달콤한 음료는 일시적 만족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단맛의 기준을 올려버려서 자연의 단맛을 잃게 합니다. 가공식품은 편리하지만 몸은 포장지보다 단순한 재료를 기억합니다. 발효식품은 장의 숲을 돌보고 제철 채소는 세포를 재생시키며 통곡물은 오래도록 에너지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물은 갈증 전에 미리 마셔야 합니다. 갈증은 이미 늦은 신호입니다. 아침 물, 점심 전 물, 운동 전후에 물이 습관이 되면 혈액은 맑아지고 장기는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씹는 속도를 늦추십시오. 숟가락을 내려놓는 시간을 늘리면 위장은 편해지고 뇌는 포만을 더 빨리 감지합니다. 느림이 쌓이면 과식은 줄고 소화는 편안해집니다. 단련한다는 것은 매일 걷고 주기적으로 근육을 단단히 하고 주 1회 균형과 호흡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는 어떤 보약보다 강력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십시오. 숨이 차되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어깨와 턱은 힘을 빼고 손을 자유롭게 흔드십시오. 근력은 몸의 틀을 잡아줍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벽 밀기, 팔꿈치 대고 버티기 같은 단순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무거운 것을 무리해서 드는 것보다 자신의 몸을 바르게 다루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 23회 하루 건너 한 번씩이면 충분합니다. 균형과 호흡은 넘어짐을 막습니다. 양치질할 때 한 발로 서기, 숨을 길게 내쉬기 같은 작은 습관이 평생의 큰 안전을 만듭니다. 운동은 절대 많이가 아니라 오래가 목표입니다. 빨리 뛰는 것보다 꾸준히 걷는 것이 장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회복입니다. 수면은 최고의 트레이너입니다. 새로 산 운동화보다 잘 잔 밤이 근육을 키우고 면역을 회복시킵니다. 운동이 회복을 부르고 회복이 운동을 완성합니다. 스트레스는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분씩 빼내어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점심 후 눈을 감고 호흡하기, 저녁 식사 후 가볍게 걷기, 차 한 잔 앞에 전화기를 엎어두기, 이 짧은 순간들이 하루를 붙잡습니다. 기록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걸음걸이, 앉았다 일어난 횟수, 식사 전후의 몸 느낌, 잠든 시간, 깬 시간, 그날의 기분을 적어두면 몸의 언어가 보입니다. 적는 순간 의식이 생기고, 의식이 생기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몸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실천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저녁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끝내십시오. 아침을 절반으로 줄이고 과일과 물로 시작하십시오. 점심은 자연식으로 든든히, 저녁은 가볍게. 하루에 30분 걷고 이틀에 한 번 기본 근력. 주 1회 균형과 호흡을 점검하십시오. 물은 미리 마시고 가공식품은 줄이며 씹는 속도를 늦추십시오. 잠은 충분히, 스트레스는 조금씩 덜어내십시오. 이 작은 생활을 반복하면 혈압과 혈당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관절과 근육은 덜 아프며 아침에 눈을 뜰 때 어제의 피로가 덜 남습니다. 이것이 무병장수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환과 약물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며 조절해야 합니다. 당뇨, 신장, 간,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식사와 운동의 강도를 개인별로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은 방향이고 여러분의 의사는 지도를 그려주는 사람입니다. 방향과 지도가 만날 때 길이 됩니다. 길은 혼자보다 함께가 오래갑니다. 가족과 이웃, 친구와 함께 걸으십시오. 서로의 발을 맞추고 서로의 호흡을 들어주십시오. 무병장수는 특별한 날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의 작은 기쁨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점심을 먹고 나서도 졸지 않고 저녁 산책에서 무릎이 말을 듣는 날, 그날이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 많아지면 긴 삶이 됩니다. 긴 삶 속에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손주의 웃음, 가을 냄새, 따뜻한 밤 냄새, 맑은 아침 공기, 이 모든 평범함이 여러분의 오래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비우고 그 다음 채우고 마지막에 단련하십시오. 그러면 무병장수는 특별한 꿈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범한 내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